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여정이 지금 사실상 김정은을 대신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방금 들어온 뉴스입니다. 국정원이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대신해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금 전 국회 정보위원회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서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그러면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북한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김정은이 나름대로 지금 자신의 이 업적이 별로 신통치 않고 지금 경제난을 겪고 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은 이 북한의 경제정책 실패를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자, 이 문제 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공개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 유고설도 나왔고 김정은이 아프다, 김정은이 실각했다 이런 추측들도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김정은은 건재한 걸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김정은의 모습, 활동이 뜸한 이유 중 하나는 김여정이 사실상 위임 통치를 하면서 김정은에 앞서 북한의 모든 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자, 하태경 의원은 이 정보위원회를 끝난 뒤 이 국정원 발표 내용을 읽었습니다. 자, 원래 이 국가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끝나면 야당 간사, 여당 간사, 국정원이 한 말을 브리핑하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전달합니다. 이번에는 야당 간사인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오늘 국정원의 브리핑을 기자들한테 설명했습니다. 하 의원은 김여정의 후계 통치는 아니다. 후계자를 결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김정은이 여전히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씩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예를 들어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 대미 관련 보고를 받고 다시 김정은에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위임 통치는 김여정 1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박봉주 당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는 경제 분야를 위임받았고 군사 분야는 최부일부장, 전략무기개발은 당 중앙위 군사부위원장인 이병철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은 위임 통치 이유는 첫 번째는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경감이다. 김정은이 9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높아진 것 같아. 두 번째는 정책 실패 시 김 위원장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차원에서 책임 회피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어쨌든 북한에 지금 뭔가 이상한 동향들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외신들에 따르면 북한 평양마이도 지금 졸도 직전일 정도로 경제가 힘듭니다. 여기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말은 못하지만 상당히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이 또 최근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난 2016년 7차 당대회에서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하고 오는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은 김정은이 집권한 이래 경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경제 실패를 자인하지 않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김정은이 솔직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역시 다 계산된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은 인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경제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죽했으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실패를 시인했겠습니까? 자, 오늘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당 중앙위는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 드는데 맞게 경제 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들이 심히 미진하고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조선중앙통신, 관영통신이 이렇게 혹독한 대내외 정세가 지속되고 예상치 않았던 도전들이 겹쳐드는데 맞게 경제사업을 개선하지 못하여 계획됐던 국가경제 상승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빚어졌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자, 김정은은 또한 당 7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사업에서 나타난 편향과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라고 지적했답니다. 단어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전면적으로, 입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 총화라. 해부학은 또 뭡니까? 아무튼 지금 김정은은 상당히 코너에 몰린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2021년 1월 당대회를 연다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자, 이것은 아마도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끝나기 때문에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에 맞춰서 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정은의 말입니다. 당 8차 대회는 투쟁하는 대회, 일하는 대회, 당 사업을 전면적으로 총화하는 대회가 돼야 한다. 자, 지금 북한은 경제 전략이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했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김정은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인지 이렇게 김여정에게 이 권한을 위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건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김여정이 북한을 위임 통치하고 있다.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후기자로 정식으로 책봉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북한, 특히 이 대남 전략, 대미 전략은 김여정이가 알아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뭐 하나 삐끗하면 또 숙청하겠죠. 그렇지만 여동생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김여정이 어쩌면 김정은보다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김정은이 스스로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는 점은 높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댓글을 보면 상당히 가관입니다. 문재인은 뭐냐? 문재인보다 낫네. 문재인은 왜 실패를 시인하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